연말정산 때 100만 원, 많게는 15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연금저축펀드와 IRP를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해서 관심이 생기지만 막상 55세까지 돈이 묶인다는 말 때문에 시작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도 30대부터 꼭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은 작게 느껴지더라도 10년, 20년 뒤에 그 돈이 만들어내는 돈은 정말 커질 수 있거든요. 제가 실제로 연금저축펀드를 3년 넘게 운영하고 있는데 누적 수익률이 약 95%, 연평균으로 보면 30% 가까이 되더라고요. 물론 시장이 좋은 시기에 투자를 했고 운이 좋았지만 다른 투자 계좌보다 수익률이 월등히 좋았던 건 팔지 않고 오랫동안 가져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복리는 시간이 만들어주는 마법이니까요. 물론 무리해서 많이 넣으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래서 오늘은 연금저축펀드와 IRP로 연말정산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은공입니다. 연말정산 때 100만 원에서 많게는 15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이유는요. 나라에서 노후 준비를 미리 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조금 깎아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1년 동안 연금저축펀드는 600만 원, IRP는 900만 원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두 계좌를 합쳐서 연 900만 원까지만 가능해요. 그리고 연봉에 따라 돌려받는 세금의 비율이 달라지는데요. 총급의 5,500만 원 이하라면 16.5%, 5,500만 원 초과라면 13.2%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즉 900만 원을 꽉 채워서 넣는다면 각각 148만 5천 원, 118만 8천 원을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900만 원 넣었다고 매년 세금을 돌려주는 건 아니고요. 매년 얼마를 입금했는지 확인하고 그에 맞춰서 세금을 돌려주는 구조예요.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내가 내야 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순 없어요. 예를 들어 올해 내가 내야 될 세금이 50만 원이라면 IRP에 900만 원을 넣었다고 해서 100만 원 넘게 돌려받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럴 땐 간단하게 계산해 보시면 되는데요. 50만 원 나누기 16.5%를 하면 약 303만 원이 나오거든요. 즉 올해 내야 될 세금이 50만 원이라면 IRP에 303만 원만 넣어도 최대치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계산 직접 해보시면 작년에 욕심내서 IRP를 900만 원을 다 채워 넣었는데 결국 세액공제는 303만 원밖에 못 받은 거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지? 하실 수 있는데요. 다행히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에 인정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올해 못 챙긴 세액공제는 내년에 이어서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세금 환급을 제대로 챙기려면 우선 작년에 낸 세금이 어느 정도였는지 확인부터 하시는 게 좋은데요. 홈택스에 들어가서 나의 홈택스 소득 연말정산 지급 명세서 이 메뉴로 들어가면 작년 세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중에서 산출세액이라는 항목을 보시면 돼요. 공제나 감면을 받기 전에 내가 내야 될 세금을 의미하거든요. 이것보다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순 없는 거예요. 작년을 참고하면 대략적으로 올해 기준을 잡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간혹 결정 세액이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요거 다르다는 거 유의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또 하나 있어요. 나 작년에 세금 돌려받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건 연금저축 때문이 아니라 내가 미리 낸 세금이 실제 내야 되는 세금보다 많았기 때문이에요. 회사가 매달 월급에서 세금을 떼가잖아요. 그렇게 1년 동안 낸 세금보다 실제로 계산해본 내 세금이 더 적었을 때 그 차액을 돌려주는 게 바로 연말정산 환급이에요. 즉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세액공제는 내야 하는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이고요. 연말정산 환급은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는 과정이에요. 두 개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런 차이가 있어요. IRP랑 연금저축펀드 둘 중에 뭐가 더 나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음 시작하신다면 연금저축펀드부터 그리고 여유가 생기면 IRP를 추가로 만들어서 세액공제 한도를 늘리시는 걸 추천드려요. 둘 다 세금 혜택을 주는 연금 계좌지만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요. IRP는 소득이 있는 취업자만 가입이 가능해요.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소득 없이도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요. 세액공제 한도는 IRP가 조금 더 넓어요. 또 IRP는 안전자산에 최소 30% 이상 투자해야 되는 그런 제약이 있고요. 연금저축펀드는 그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취향껏 투자를 해볼 수 있어요. IRP의 가장 큰 단점은 중간에 돈을 못 뺀다는 점이에요. 주택 구입, 파산, 요양 등 아주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55세 이전에 인출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일부 인출이 가능해요. 다만 16.5%의 세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총급여 5,500만 원 초과로 13.2%의 세액공제를 받았던 분들은 중도에 인출하게 되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연금저축펀드나 IRP는 추가 혜택이 있는데요. 세금을 나중에 내기 때문에 세금을 내기 전까지 더 많은 돈을 투자하는 데 이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반 계좌에서 배당을 받게 되면 15.5%를 세금으로 바로 내야 되지만 연금 계좌에서는 세금을 떼지 않고 전액을 재투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돈을 빼는 시점이 오면 그 시기에 따라서 3.3에서 5.5%의 연금 소득세만 내면 돼요. 청년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55세 이후에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돈을 수령할 수 있는 시기 자체가 너무 멀기 때문에 중간에 집을 사거나 결혼을 하거나 자녀 양육을 하면서 돈이 필요한 시기가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돈을 뺄 수 없다는 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55세 이전에 쓸 일이 없는 정말 여윳돈으로만 투자를 하세요라고 항상 강조드려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매달 5만 원 혹은 그 이하의 작은 돈으로도 꾸준히 투자하다 보면 세금도 아끼면서 장기 복리 효과까지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정말 괜찮은 통장이에요. 연금 계좌는 결국 장기전이거든요. 처음부터 한도를 꽉 채우기보다는 소액이라도 꾸준히 넣어 보시는 걸 더 추천드려요. 내가 미래의 나에게 먼저 보내두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복리를 실제로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추가로 ISA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펀드나 IRP로 옮길 수 있다는데 그건 왜 좋은 거예요? 혹은 연금저축펀드를 여러 개로 나누는 이유는 뭐예요? 이런 질문들도 생기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은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을 꽉 채운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운용할까를 고민할 때 나오는 주제예요. 오늘은 연금계좌를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영상인 만큼 이 주제는 또 따로 다뤄드릴게요. 참고로 ISA가 뭔지 설명하는 영상,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는 부분에 대한 영상은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봐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연금계좌 안에서 실제로 어떤 ETF나 펀드를 담으면 좋은지,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좀 쉽게 다가오셨나요?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어려운 용어를 더 줄이고 듣자마자 바로 이해할 수 있게 하자예요. 연금이나 세금, 대출처럼 늘 들어도 어렵게 느껴지는 주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더 현실적이고 가볍게 전해드리고 싶거든요. 여러분이 이해하신 만큼 그게 곧바로 삶과 재정에 바로 도움이 되니까요. 제가 처음 채널을 시작할 때 영상이랑 비교해 보시면 아마 차이가 느껴지실걸요? 오늘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도 기다려주세요. 여러분이 금융상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에게 맞는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도와드릴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